안녕하세요, 마일로입니다.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긴 영상이 거의 한 2년 전에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방을 더 이상 하지 않냐는 질문도 하셔서 오해를 풀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정규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이제 패키지 클래스까지 낙성대에 위치한 공방에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 제작이나 외주 제작 같은 것도 이제 간혹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죽공예 모임에서 하는 전시라든지 저희 취미로 하는 한복에서 하는 전시까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영상을 찍을 틈이 없어서 한동안은 긴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요. 오랜만에 조금 틈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긴 영상을 다시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오늘 이제 영상의 본론인 제가 쓰는 미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미싱을 여러 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메인으로 쓰는 타프 미싱이 어떤 거냐는 질문에 있어서 그 질문에 답도 할 겸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 지금 이 미싱이 좀 고장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고장난 부분 어떻게 수리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미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방을 만들 때 거의 뭐 대부분 99%는 거의 이 380 미싱, 이 타프 미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방의 입구 부분을 바느질 할 때 편리하도록 이렇게 옆으로 바느질 대가 나가 있는 이런 형태이죠. KM380으로 선스타 미싱을 쓰고 있는데요. 이 미싱 모델 자체가 거의 80년도에 생산된 모델로 알고 있고 저도 구입하고 나서 거의 한 15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된 미싱이긴 한데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고 제 손에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새로운 미싱을 들이더라도 저는 이 미싱을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싱의 성능에도 크게 문제 없고 제 손에 더 익는 미싱이 작업 결과에서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계속 저는 이 미싱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380 모델로 주키나 아들러 같은 그런 타프 미싱들도 있는데 또 그런 미싱들도 주변 공방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죽 공예를 하는데 미싱을 한 대만 구입해야 된다 한다면 이런 타프 형태의 미싱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이제 수리는 직접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증상이라서 좀 알아보고 이제 수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떤 증상이냐면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380 미싱 같은 경우는 총합송이라서 이 바깥쪽 노루발하고 안쪽 노루발이 번갈아 가면서 얘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바깥쪽 노루발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안쪽 노루발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쪽 노루발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깥쪽 노루발이 움직이질 않아서 가죽이 뒤로 밀려나가지가 않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시면요. 그렇죠? 이 안쪽 노루발만 움직이고 이 바깥쪽 노루발이 움직이질 않죠. 원래는 이 두 개의 노루발이 시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일 수 있는 높이가 10이라면 바깥쪽이 5, 안쪽이 5로 해서 두 개가 같은 높이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세팅이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이 안쪽만 10이 되고 바깥쪽은 0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럼 어떻게 해서 이 5대5로 높이를 맞추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서 맞춰야 되냐면 뒤쪽으로 가서 보면 여기 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를 움직여서 이 밑에 있는 이 노루발에 일정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안쪽이나 바깥쪽에 노루발을 올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 핸들을 움직여서 노루발을 일단은 들어 올립니다.
최고점 높이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더 올라가서 지나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휠을 돌려서 일단은 노루발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지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나사를 이렇게 풀어주면 얘가 이제 뚝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조여주면 이번에는 이 바깥쪽 노루발이 올라갈 거예요. 좀 가까이서 보면 이번에는 이 바깥쪽 왼쪽 노루발이 올라가고 오른쪽 안쪽 노루발이 이제 올라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0대 10이었는데 지금은 10대 0이 된 거예요. 그죠? 이 나사를 풀어주면 이쪽에서 얘가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원리는 이런데, 그러면 노루발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한 50%? 100%가 아니라 5 정도까지만 올라가게 해놓고 나사를 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과 뒤의 노루발이 5대 5의 비율로 바뀌게 됩니다. 가까이서 다시 보면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노루발이 올라왔죠? 앞에 있는 노루발도 앞으로 가고요. 근데 이제 이걸 5대 5로 하냐, 뭐 6대 4로 하냐,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차이를 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이 두 개가 이제 뒤에 있는 노루발이 힘이 세고 약하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세팅을 해놓고 한번 써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네, 아주 정상적으로 잘 바느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루발 한쪽이 안 올라가는 현상은 저도 처음 겪어보는 현상이라서 이게 조금 수리가 어렵지는 않나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 미싱 사장님께서 잘 알려주셔서 이렇게 혼자서도 고칠 수 있게 됐고요. 네,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네요. 별거 아닌 팁이긴 하지만 또 미싱을 또 혼자서 독학하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미싱에 실 끼우는 거부터 뭐 미실 끼우는 거, 장력 조절하는 거, 그리고 뭐 가마 타이밍 조절하는 것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싱을 기본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차차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선스타 미싱 같은 경우에 워낙에 중고로 사면 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보다 더 싸게도 구입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비싼 미싱들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사용하는 빈도나 수준에 생각했을 때는 사실 선스타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을 무엇을 쓰냐와 이 바늘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지, 이 미싱 자체는 뭐 선스타 미싱이 힘이 없다거나 바느질 땀이 뭐 특별히 못 났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드는 작업들을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도 보실 거잖아요. 보시면서 제 작업에 만약에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않으셨다면 선스타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뭐 공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샘플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뭐 특별히 더 비싼 미싱이나 고급 미싱을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 손에 맞는 그런 익숙한 미싱을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시지, 제 생각에는 뭐
미싱의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 결과물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